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혹시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 운동인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마을 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최형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뵙습니다. 네. 예, 전주에서 통 안 보이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서울에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글쎄요, 저는 주로 우리 전주에서 지역에서 뭐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뭐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아마 역사의 현장에 늘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동안 네. 좀 잠깐 떠나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하면은 저는 그 항상 파란색 자켓 입고 네. 예, 그때가 강한 인상인데 지금도 그렇게 선거열기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네. 보면 가슴이 좀 뛰세요? 지금 뭐 저희 있는 처지가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강조하고 있고 네. 특히 제가 이제 그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심을 안 가지고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꾸 안 들으려고 해도 소리는 들려오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님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배지도 이렇게 차고 예, 오셨는데 예, 배지. 저는 낯익어요. 네. 그게 이제 노란 바탕에 네. 초록색 잎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면자조 협동. 네. 네, 아우 맞죠? 잘하시네. 네. 이게 이제 노란 바탕, 노란색은 풍요, 부유 뭐 이런 걸 상징하고요. 이 초록 그 세 가지 잎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면 자조 협정인데 이제 이 새싹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공모로 해서 만들어서 73년도에 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처음. 시골 가면 그 엠블럼이 있는 예. 모자도 쓰고 다니시는 예,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시고 예.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70년대.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71년생인데. 네. 네. 예. 며칠 전 그러니까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었습니다. 아. 그날이 56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56년이 된 거죠. 네. 잘 살아보세.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걸로 시작했고 그때는 정말 가난에 쪄들었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같이 정부에서는 이걸 가난을 극복하고자 했고 또 국민들은 이걸 한번 나도 해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맞닥뜨려져서 상당히 성과를 낸 운동이고 맞아요. 네, 네. 지금 우리 4월 22일 날 행사를 하는데도 한 30여 명의 외국 대사 외교관들이 오.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예, 또 근데 마침 외국 그 해외 연수생들이 한 70여 명 와 있어서 아주 그냥 국제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행사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우리 국내에서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는 국외로 확장되면서 개발도상국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예. 글로벌 행사가 됐죠. 네.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획 설계하고 네. 우리 국민 어떤 공동체가 나서서 예. 주도한 70년대 개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사실 혁신. 예, 뭐든지 이렇게 징조가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고 또 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때는 도박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뭐 저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선진국처럼 살아보자 이런 민간의 영역에서 작업이 충분히 있었고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거죠. 예, 선택해서 시작했는데 거의 국민의 어떤 의식과 또 정부의 의욕, 정부의 열정 이게 합쳐져서 결단 이런 게 합쳐져서 아주 성공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강국도 그때의 DNA가 이어졌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저력이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시청하시는 20대, 30대는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때 70년대가 아마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좀 전쟁의 상처도 있고 뭔가 정체돼 있고 네. 초가집이 전국적으로 80%였다고 해요. 그때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총장님은. 중학생이었는데 시대상. 당연히 이제 저희 동네는 기와집은
부잣집이고 거의 이제 초가집으로 있는 게 일상생활이었고 그때 저는 서울 생활은 몰랐는데 이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이 통계상 보니까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거의 1층 아니면 그 지하 토굴처럼 이런 데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예.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왜 잘 살아보자가 나왔는지 뭐 그 우리가 말하면 문화로 생각하는 초가집 또 골목길 아주 좋은 건데 이걸 다 없애고 이제 막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는 비판으로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배고픔을 극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유산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독재적인 어떤 발상도 같이 겹쳐져서 되긴 했지만 그런 시대에서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뭐 상점벽해 완전히 변화된 거죠. 혁신이죠. 네. 당시 우리 GNP가 뭐 $100 정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예, 우리를 오히려 원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68년인가요? 68년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서울의 장충체육관 이 돔으로 된 그 최초의 시설인데 이걸 필리핀의 기술로 그랬다면서요. 한 예.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그때는 뭐 따라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을 필두로 또 교육 또는 어떤 민주화의 열기 사실은 모든 것이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물론 배고픔이 해결돼야 민주화도 되고 또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그 더 이상 더 발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공한 나라가 된 거죠. 네. 그걸 저는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마을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네. 어떤 민주적인 그 절차를 또 경험시켰던 그런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새마을 지도자가 한때는 권력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그때는 뭐 지방자치도 없고 지도자들이 그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이장과 지도자 이런 정도였는데 지도자가 이제 권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교육하고 또 나눔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새마을 지도자들이 마을마다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때 시절에 했던 1세대, 90대 이상 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모범적이고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수 진성 씨의 그 보릿고개가 이제 그 당시였는데 네. 그때 그럼 경험하셨겠네요. 저희는 기억이 안 저는 나지만. 기억을 했는데 기억했다고 네. 얘기하면 올드하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도 예를 들면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저는 임실 3개인데 더구나 산간 지역은 논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천서답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정말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뭐 손님들이 오면 어렵게 준비해서 하고 그 어르신들은 또 살짝 남겼어요. 그것도 남긴 걸 맛있게 먹고 요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모든 게 풍요로운 세상이니까. 네. 예. 그런 기억은 납니다. 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도 이제 도농 격차가 벌어지기 네. 시작하잖아요. 네. 공업화, 산업화가 네. 막 이루어지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네, 수도권 이탈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은 더 네, 뭐 심해졌죠. 10,000명씩 간다고 하니까 더 심해졌는데 네. 그 시절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농업이 중심이었죠. 농업이 중심이다가 이제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인농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논농사가 일정하게 경쟁력이 있었고 또 논농사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뭐 닭을 키운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일정하게 맞았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슬픈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지역에 있으면 먹이가 없고 수도권으로 가면 보금자리가 없다.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평짜리 독서실이라든지 뭐 이런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밥도 먹지 못하고 요새 또 물가가 올라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막 안타깝고 또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대학 시절에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네, 네. 밥을 못 먹었, 아니 그 공부를 별 많이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때는 이 추천장이 이 서너 장씩 왔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자격을 쌓아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추천장 않죠. 뭐커녕 네. 추천서커녕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6년 7년 다녀야 되는 그래서 되게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렇게 우리는 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기득권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 사회를 만든 건 참 미안한 마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마을 중앙회 차원에서 네. 청년들 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이제 새마을이 그래서 올드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 분들 기억만 맞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거의 60, 70대가 네.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건 청년이 보이지 않으면 그 미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새마을에서도 자료를 찾아보니 93년부터 청년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다가 최근에 이제 대학생 전국에 한 80여 개 대학에서 네. 7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이 전북에서도 전주대, 전북대 등등에서 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청년들도 전국적으로 한 6천여 명이 이제 그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청년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네. 대표자들도 다 뽑고 또 그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청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또 농촌에서 한번 찾아보자. 또는 해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글로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적시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또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또 그 만약에 기업을 못 만든다면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두 달 경험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하면서 경험도 쌓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청년들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청년을 꼭 끼워 넣어서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수당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었듯이 여기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준비를 제대로 된 일자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우울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울할 우울하죠.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외로라도 돌파구도 좀 네. 찾아보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K 한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듯이 우리 새마을 운동도 해외에서 특히 네. 개도국에서 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된 사례들이 나오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베트남, 아프리카까지. 예, 지금 베트남은 약간 이제 새마을보다는 더 한 차원 높아져서 그 다른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표적인 데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나라는 쌀이 주식인데 쌀을 전혀 생산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사짓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의 총리는 아예 국가 아젠다로 새마을 운동을 삼았고요. 아프리카의 잠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통령이 거기 우리 한국 대사를 불러서 새마을 때문에 우리가 살 용기가 생겼다. 그 정도로. 더 확산해주자. 그래서 네. 이제 잠비아의 모든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지금 좀 번역도 하고 해서 이 좀 자랑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한 50여 개 지금 쉬운 한 개 나라가 저희들하고 이제 MOU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류하고 있고 지금 13개 나라에 한 25개 마을이 새마을로 지금 성공 사례로 좀 보고 있고 그 네. 지역에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고요. 얼마 전 잠비아 주한 대사는 저희들 방문해서 제 방에서 이번에 8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리 총장님 꼭 초대하고 대통령 명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51개 정도 나라의 이제 그 글로벌 새마을 리그라고 그래서 외교 대사들, 장관들 이런 모임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공하면 네. 민간 외교로서도 엄청난 성과를 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제3세계 그 새마을의 그 지원에 대해서 국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거기 왔다고 그 보고 드렸더니 첫 번째 말씀이 예. 그거였어요. 국제 연대 정확히 하고 그 나라의 또 그 제3세계 농업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시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제 연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사국에서는 이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K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그 ODA라고 하잖아요. 네, 네.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정부에서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 가치를 심어주는 게 새마을운동 핵심 가치여서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네. 사실은 뭐 도로를 놓는다 해서 그 도로를 우리나라를 제한 다른 선진국에서 도로 놔주고 하는 게 왜 그랬느냐? 자기 차 팔려고 한다든지 네.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그 일회성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조,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네.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우리 불러서 초청 연수를 하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그 지도자를 새마을 협력관으로 임명을 해서 약간의 보수도 지원하면서 꾸준하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요즘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제가 네. 여는 말에도 했잖아요. 네. AI가 이제 일상에 네. 깊숙이 들어왔는데 네. 새마을 운동도 뭔가 이제 피봇을 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네. 다시 네. AI를 또 도입했더라고요. 이 AI 시대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정보를 서로 소통하게 하고 공유하고 장점이 많은 반면에 이 발달 또 삶도 자동화되고 인력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반면에 이제 또 어두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네. 또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주니까 또 기업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공간을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를테서 뭐 부를 창출해도 빈부격차가 생겼는데 이 공간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지 못한 걸 우리 새마을 운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그룹이라든지 또는 나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게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눔과 돌봄을 활성화시켜서 이들도 똑같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회의 성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 새마을은 이제 AI 대전환 시대에 그 갭이 생기면 그 갭을 채워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우리 새마을 운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을 때가 부러웠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그때는 저출산 걱정 안 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7남매, 8남매 있는 가정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네, 맞아요.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네. 예. 뭐 이런 질문은 거의 새마을이라기보다 하여튼 정치 뭐 출마 그 당선자들의 좀 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산업화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과거에는 농업사회에서 같이 일했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은 식구들도 따로따로 직업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지역이 달리 살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연히 무너진 것 같고 특히 이제 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멸할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폐교라든지 또는 어떤 마을 해관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지금 이제 농촌에서는 어르신들 뭐 어머니 아버지 80세 90대 되신 분들은 집에 남느냐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되냐 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분들을 집에 계시면서 이 폐교에 모시고 그런 공간에 모시고 60대 70대 자녀들은 그분들을
봉행하면서 또 이제 뭐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거 자격증을 따서 일정한 소득도 남기면서 그 주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 또 이제 그 자녀들은 지금 뭐 그런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 관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뭐 비석치기라든지 놀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도심지에서 오는 분들의 그 귀농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분들이 농사법도 알려주고 네. 동네의 규칙도 알려주면서 그야말로 3대가 같이 살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또 어른들도 모시고 이런 걸 꿈꾸고 있고 그런 걸 어떤 사례를 딱 하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좀 확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56년의 그 전통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새마을운동. 오늘 또 중앙회 최영재 사무총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몸은 서울에 계시지만 항상 뼛속까지 전주 사람이고 전주 전북에 관심이 예, 많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네. 네. 사실은 이제 또 그 중앙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성적표 뭐 비교를 하다 보면 전북 전주 이런 글씨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전북이 그 우리 새마을 내에서도 이제 나름 그 비교를 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뒷순위에 있지만 엊그저께 이제 그 행사에서는 전주시하고 김제시가 이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협의를 잘 하고 있고. 이제 뭐 저는 아주 말석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고 전북이 뭐 삼중소에다 정치적으로 마침 이야기하는데 뭐 뒤처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 만나니까 뭐 예. 전북에도 그렇고 또 이제 현재의 뭐 국회든 또는 정부든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네. 전북의 특성은 이렇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는 척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이해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예,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도민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인사 말씀 남겨주십시오. 우선 뭐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공무원증은 없지만 공무원보다 더 헌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 분야의 회원들 이런 분들은 거의 이 공기와 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정말 애쓰신다. 계속 좀 노력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 뭐 전북 지역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5극 3특 시대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현대자동차에서 구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외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새마을 정신처럼 자조 우리가 스스로서는 우리 내부에서의 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한 가지로 단결해서 이런 외부의 요인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우리 전북이 과거의 영화를 또 과거의 영화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서 우리가 골고루 지역이 잘 살 수 있고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많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질 날만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